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발족시킨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수십조 원짜리 디젤 잠수함 납품 계약을 파기당한 프랑스가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기한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중단 공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리 자산을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 관련주만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것과 대조적으로 각종 규제에 노출됐지만 플랫폼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 이를 매수 적기라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SK건설에서 이름을 바꿔단 SK에코플랜트가 1,000억 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7월 3천억 원의 공모채를 발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만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짠 내일짠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구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5하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탄력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오늘 시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중공업 상장과 유럽 종양학회,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지배구조 개편 등 이슈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나씩 정리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장 초반에는 연휴를 앞두고 비중 축소를 위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세 이어나가길 바라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변동성을 딛고 현재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11% 오른 3,13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41% 오른 1,04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2,20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31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3,284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10억 원, 외국인이 59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1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우주항공 관련주, 게임주, 카지노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 대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관광 우주선 발사 성공 소식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블루 오리진과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고위 관계자들의 회동 소식에 오늘 상승불을 겨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시스템 1.86% 오른 19,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현재 2.38% 오른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도 현재 1.99% 오른 6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일부 게임주들 사이에서 오늘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발 규제 리스크로 한동안 힘을 내지 못했던 게임주들인데 닷새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연금도 8월과 9월 들어서 하반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게임주들의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여기에 대부시스터즈가 쿠키런의 중국 진출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연일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시스터즈 현재 20%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6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도 현재 8%대 강세 보여지고요. 위메이드맥스 현재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1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가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지만 여행 확대 기대감 속에서 항공주들이 강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국내 항공주들도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1차 백신 접종률도 현재 66%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2.34% 오른 3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어부산은 현재 19%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도 7%대 오른 1,4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철강주들의 강세와 또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으로 국내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동국제강 현재 3% 밀려난 1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G 동부제철도 현재 2% 밀려난 14,400원에, 세아제강도 1.98% 빠진 123,50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메타버스 확대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들 사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는 강보학권이고요. 맥스트 2.39% 밀려난 53,000원에, 선익시스템 4.23% 빠진 2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지난 2일에도 상한가 터치를 했었죠. 오늘도 15만 원대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달 들어서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24%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5만 원대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은 우주항공, 게임, 항공 관련주 오전장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또 많이 상승했었던 철강주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오전장과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객장 상황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카카오, SK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CIS,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맥스, 동진세미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업종과 또 셀트리온 그룹주 쪽에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업종과 셀트리온 그룹주들 속으로의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또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또 앞둔 시점이고 여기에 또 연휴 기간에 좀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뭐 9월 FMC라든지 또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연휴를 앞두고 이슈 속에서 좀 관망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시장이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지금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는 대형 IT주가 좀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합병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또 코스닥 시장도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수 방향성은 제한적인 가운데 이처럼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 때문에 다소 좀 우려감도 있었지만 오늘 시장은 대형 IT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지수가 좀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어제 셀트리온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지주사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의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이제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제 임시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병 기일은 11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증시에 상장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 계열사들의 합병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향후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러한 이슈가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요.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들을 모아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이슈 키워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진짜 8거래일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2%나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총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오전장이 또 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에코프로비엠 뭐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라고 네. 해서 관심 있게 본 기간은 꽤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게 된 이유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연초부터 뭐 에코프로 BM은 아니었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나. 사실 뭐 차트상 으로 보더라도 거의 뭐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냥 그려가기만 하다가 최근에 좀 주목받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다른 것보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하는 이유는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3년 동안 뭐 10조 원 규모 양극재 수주 계약을 하면서 일단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됐어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더 상승을 좀 급격하게 하는 모습이고.
어쨌든 관련주들 흐름을 계속으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도 거의 이제 10조 원이 되어 가고 뭐 셀트리온도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뭐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충분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성장주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최근에 좀 올라가는 장세에서도 수급적으로 좀 많이 모여 있고 관심을 아무래도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주는 사실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LNF도 있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유독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세가 가파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딱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증설 기준으로 캐파가 제일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성장성도 성장성인데 최근에 이제 뭐 SK이노베이션과 계약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본다면 뭐 기존에 좀 소화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단기간에 뭐 성장성 부분에서는 뭐 거의 다 동일하게 올라갈 것이고 하지만 지금 당장 팩트를 어느 쪽에서 많이 단기간에 줄 수 있느냐 거기서 좀 승패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고 뭐 이제 캐파가 가장 크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이다. 22년 증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 규모나 이익 면에서 일단 가장 앞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설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라고 한다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소재주들이 더 작은 종목들이 잘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단지 좀 가벼워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가벼운 부분도 있죠. 사실 뭐 금액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만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똑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이제 단주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됐고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솔직히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내가 5천 원짜리를 뭐 얼만큼 100주를 가지고 있나 뭐 5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나 올라가는 파이는 솔직히 똑같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는 것이고 뭐 다른 부분들보다 이제 리콜 책임 문제나 그런 부분들 완성차나 뭐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 일단 내재화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반도체 뭐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만 일반적으로 딱 떠오르시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성 면에서 좀 부재합니다. 오히려 뭐 소부장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해외 증설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갈 것이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 잘 보신다면 뭐 빅3는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다 이제 매수를 다 하셨고 포트에도 거의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키 맞추기 를 해가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빅3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 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주가도 기대만큼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려다가도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물적 분할이 통과가 됐거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전망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분할하게 되면 뭐 특정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저번에도 뭐 LG화학 같은 경우 네. 분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조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도 LG화학 같은 경우 뭐 낙폭이 발생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낙폭 정도이고 오히려 매수 자리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같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추후 사실 뭐 분할을 한다는 건 지금 당장 어떤 뭐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에서는 팩트가 있겠지만 천천히 뭐 영업이익이나 그런 뭐 진행하는 그런 방향들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게 내가 만약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파악을 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통 이런 종목들은 길게 끌어가시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진입을 좀 파악을 하시고 성장성이나 영업이익이나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만 지켜보시고 지금의 사실 뭐 등락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커스는 뭐 분할 관련해서 뭐 시너지가 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 테마가 굉장히 많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종목들도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말씀하시나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금 안 들어가신 것이 좋다. 이미 늦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에요. 2차 전지는 지금 상승을 하는 건 사실 올라갈 섹터군이 없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기존에 이 부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저번 주였나요? 저번 달쯤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시장 변동이 굉장히 조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꾸준하게 했던 그런 가치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장주가 갑자기 올라가는 건 조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이미 많이 시장에서 반응이 되고 있고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테슬라 관련해서도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테슬라도 한창 이런 것들을 외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항상 막 거의 모든 걸 막 칭송하다시피 하다가 떨어질 때는 아무 말 없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서 다 부각됐던 부분이다라고 하고 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짧게 대응하시는 뭐 최근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일선, 11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5일선 이탈 11선 이탈 딱 이 자리까지만 지켜보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신규 종목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키 맞추기가 나온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신다면 성장성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 뭐 수주를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건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존의 에코프로비엠이 그러지 못했듯이 어쨌든 그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괜찮으나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과 저 다른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끌어가실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부터 끌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거든요.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보다는 조금 끌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은 줄 때 어느 정도 챙기시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5일선 이탈되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지금 신규 접근은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6만 원이었었죠. 시초에 9만 원대에서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등락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급락하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1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상장하는 날에 갑자기 등락이 좀 심해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현대중공업은 뭐 기존에도 한번 살펴봤어요. 저번 주 정도에 좀 살펴본 것 같았었는데 뭐 상승하면 장초에 이제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비중 덜어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 산업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뭐 현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중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산업군이고 더 무언가 개발할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뭐 상장이 되면은 사실 주가는 뭐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강하게 아침에 좀 출발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뭐 따상 이런 얘기가 있듯이 상한가 정도는 한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의 58주 정도가 청약 당시에 좀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셌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흡했달까라고 일단은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흐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어느 정도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강하게 굳혔다면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팔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군의 변화에서 성장성을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단순히 현대중공업, 현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접근을 하시면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흐름을 좀 지켜보자. 아마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서 정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을 상장하고 지금 조선주들의 여러 가지 좀 효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주 물량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위라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이슈들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부진한 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중공업이랑 사실 조선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최근에 말씀하신 게 아마 흥하해운 때문일 거예요. 네네. 네, 일단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3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대장주로 사실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뭐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싸잡아서 잡아서 굉장히 좀 좋은 재료를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것들은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뭐 수출이나 이런 뭐 조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뭐 세계 1위죠.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 HMM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고 1위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조선 관련주 뭐 긍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다만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조금은 미지수이다. 작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목들은 지금은 그만큼 좀 물량을 소화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섹터가 개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섹터군이 살아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몇 개월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매수를 노려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초성 위원님은 늘 나오실 때 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바라보는 건 좀 무의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좀 핫하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사실 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짧게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방어적으로 한다 그래서 뭐 손해볼 건 사실 없거든요. 항상 공격적으로 하다가
계좌가 망가지는 것이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네. 바닥권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나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핸드폰 관련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일단 뭐 이 부분은 항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삼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갤럭시를 더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폰을 칭송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항상 삼성이 먼저 출시가 되고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될 때 아이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판매량이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지금 좀 언론 플레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 다만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플립이라는 것 자체 힌지를 굉장히 좀 잘 했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플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수의 팬덤 정도가 좀 산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접고 피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실용성 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으로 뭐 발전해 갔고 기존에 없던 것들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거의 이제 다 확장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가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핸드폰에서 조금 더 내용적으로 뭔가 좋아지고 해봤자 사실 거기서 거기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핸드폰은 이제 좀 새로운 것이 뭔가 탄생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접고 피고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뭔가 더 나아간, 예전에는 뭐 우리가 자판으로 하다가 이제 터치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 단순히 양강구도인 삼성이나 아이폰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터치에서 어떤 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갈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관련주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폴더블폰 관련주로 해서 기대감으로 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 좀 주춤한데 네. 지금 들어가는 것도 그럼 많이 상승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핸드폰 관련주는 대부분이 좀 사실 뜨뜻미지근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뭐 출시가 되면은 관련주들 뭐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이제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신다면 핸드폰 관련주는 대부분 뭐 상승이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단순히 핸드폰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된 요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이 나오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리고 뭐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딱딱 떨어지던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봐야 될 게 추가적인 2%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이 출시됐는데 여기에서 플러스로 뭔가 붙여서 나갈 수 있는 플러스된 그런 기업의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들은 거의 다 바닥권에서 쉬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엇박자를 타고 상승하는 경우가 요즘 좀 트렌드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된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까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 이슈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고공행진과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중공업 상장과 마지막으로 아이폰 13을 두고서 휴대폰 관련주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이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를 점검해보고 또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지난번부터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특징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수급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특징 관심주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호가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종목과 공매도 관련된 하락 종목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올라온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플랫폼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급락, 최근에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 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16만 원대에서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그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물을 개인들이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점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리스크는 금융 관련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전방위적으로 카카오를 압박하는 형국에서 자회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김범수 의장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사실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는 상당히 정유 가격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 매수를 하거나 접근하는 전략으로 다가가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12만 원대에서 하방이 조금 멈춰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수급적인 모습을 좀 본다면 지난 급락에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300만 주에서 100만 주 이상 꾸준하게 매도를 했는데 반해 지난 이틀간 매수가 들어온 물량은 상당히 10만 주가 되지 않는 적은 물량이고 이 부분은 아마도 공매도 이후에 일부 한매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카카오는 공매도 자체가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급락할 때는 5, 6, 7% 정도의 공매도가 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일부 유입된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섣부르게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계, 방산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특화된 기업인데 최근에 이 방산주는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방 예산이 일단은 크게 확대가 됐고 그 확대된 예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증대하면서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IG 넥스원은 이제 이런 최근에 새로 나오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방산 예산과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국방 예산의 증가는 일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의 편중이 좀 되고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 두세 개로 한정되는데 LIG 넥스원은 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LIG 넥스원은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셀크를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한 달간 기간이 약 26만 주, 기간이 약 16만 주, 외국인이 약 한 27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을 좀 형성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하반 기조 이후에 상승을 좀 보신다면 그동안 하락이 굉장히 크게 깊게 나왔던 부분이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평가 메리트는 여전히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아래쪽에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면서 상당히 많은 매집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지금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기대에 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이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지만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재료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2차 전지 재료 관련된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이제 응급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2차 전지 사이에서도 이 실리콘 응급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레벨업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수요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응급제 시장이 조 단위 이상으로 올라서면서 실질적인 시장 형성 자체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은 역할로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세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끌어올리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1개월 동안 대주전자 재료를 약 9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분 본다면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눌림목을 기다리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했던 원인의 지금 수급상의 아래 매집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이번 눌림목 공략 이후에 여전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은 그 응급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대한항공은 항공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근에는 항공 화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한 모멘텀이 좀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도 이 대한항공이 항공 화물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실적이 좀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화물 운송에서 상당히 적체가 예상되면서 항공 쪽으로 화물 운송에 상당히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부분이 지금은 실적으로도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에 외국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약 340만 주, 기간이 530만 주, 거의 이제 파죽지세로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했던 부분은 오히려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직전 고점을 넘겨놓고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 추세는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부분 이어질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도 좋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또 매수 적기다라는 이유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신에 LIG 넥스원, 대주전자재료, 대한항공을 그래도 관심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3일 동안은 이제 매매를 또 쉬게 되잖아요. 그 이후의 전략도 잘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내려놨다가 다시 확 땡길 수 있는 시장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선물로서 동시만기에 들어오면서 하방 압박을 좀 받다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시의 움직임은 상당히 인위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오늘 그 만기 결정 지수가 결정이 나오고 나면 미국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도 하방 압박을 같이 받아야 되는 유가라든지 혹은 장기 국채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하방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지수만 일부 이탈하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우리 시장에 주는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유발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조금씩 우리 증시에서도 상방을 대비하고 모아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8월 급락 이후에 시장이 다시 힘을 모으는 수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IT 섹터에서도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상당히 반도체 관련된 저점 매수도 같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경기 민감주와 경기 확장과 관련되는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경기 민감주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IT 일부와 플랫폼에서 대거 차익 실현을 한 이후 경기 민감주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 섹터와 그렇지 않은 종목 섹터 간의 주가 변동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조금 외국인들 수급에도 주시를 좀 하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종목과 매집하는 종목을 장중에 잘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불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 불안 악재들에 대한 대비인데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이 여기에 일부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실제로 경기 확장 종목들 가운데서는 일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좋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중국 규제 관련된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피해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소비재를 선택을 좀 하시더라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는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 하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모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장중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장마감까지 한 1시간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시장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처럼 연휴를 앞두고 경계성 매물이 나와서 조금 밀려줄 때 추가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지만 악재가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을 좀 주시하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매집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점차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비중을 좀 늘려봐도 괜찮다라는 전략 챙겨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중국 규제 리스크도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렇게 시장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실 수 있고요. 또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특징주, 관심주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도 챙겨보시고 수급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지금 내가 담아야 되는 종목인지 꼭 챙겨가셔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지환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